제가 결혼할 때 저희 시아버지는 사별 후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시집살이는 좀 덜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버님.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 죄송해요. 지금 업무 보는 중이라 빨리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동 연락이 없길래 그냥 해봤다. 네? 아침에도 통화했었는데 수시로 안부 전화를 요구하시는 시아버지라는 의외의 복병이 있었던 거예요. 아참, 준혁이 아픈 건 이제 좀 나았다고 해? 아침에 배탈 났다고 했었잖아. 글쎄요. 그이도 지금 일할 시간이라 아직 연락 못 해봤어요. 아버님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일하는 사람한테 뭐하러? 네가 나중에 물어보고 나한테 전화해라. 남편이나 저나 일하는 건 똑같은데 맨날 저한테만 전화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말이야. 바쁠 때도 내가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하시니까 미치겠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시고. 그게 우리 엄마 사고로 돌아가셨잖아. 그때부터 아버지가 가족들이 전화 안 받으면 엄청 걱정하셨거든. 당신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까 그러시겠지. 그건 알겠는데 당신한테 볼 일까지 나한테 얘기하신다니까? 이제 당신한테는 전화 안 하고 나한테만 하시는 것 같은데? 나야 뭐 퉁명스러운 아들이고 이제 며느리 생겼으니까 당신이 살갑게 대해주고 더 편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이해 좀 해드려. 남편은 늘 그런 시아버지 편에 서서 이해해달라고만 했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태어난 후부터 시아버지의 전화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35통? 그때부터는 제가 시아버지 전화를 바로 못 받으면 연이어 시누이와 남편까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언니, 뭐 하길래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애 재우느라 무음으로 해놨었어요. 무슨 급한 일 생겼어요? 아니, 급한 일은 아닌데 아빠가 언니 전화 안 받는다고 하도 걱정을 해서 나도 해봤죠. 오빠한테도 전화해보라고 하고요. 네? 상황에 따라 바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들 전화를 몇십 통이나 하면 어떡해요?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일찍 받으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꼭 빨리 받아요. 당신은 뭐 하느라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버님이랑 아가씨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왜 당신까지 통화를 못해서 난리야? 결혼 전엔 이러지 않았잖아. 아니, 지금은 애도 있고 연락 안 되면 걱정돼서 그러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나 육아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거의 집에만 있는 거 알면서 뭐가 그렇게 걱정돼? 전화 받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왜 화를 내? 당신이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전화 바로 못 받았다고. 우리 엄마, 아빠, 오빠가 돌아가면서 당신한테 계속 전화 걸면 어떨 것 같아? 당연히 싫지. 근데 우리 가족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은 중간에서 막아주기는커녕 어느새 한술 더 떠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남편은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애가 왜 다쳤어? 이게 다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때문이야. 뭐? 애 분유 먹이고 있었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빨리 안 받으면 또 줄줄이 전화 오고 불호령 떨어지니까 안방에 있던 폰 잠깐 가지러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된 거라고. 시아버지 전화 때문에 저희 아들이 소파에서 떨어져 다치는 일이 생겼거든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시가 식구들이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 나 아버님 아가씨 전화 다 차단할 거야. 당신도 차단 당하기 싫으면 중간에서 처신 똑바로 해. 그 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울리던 휴대전화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한테 얘기 잘 전해드렸지? 근데 진짜 차단 풀면 안 되겠어? 그 일 때문에 아버지도 많이 놀라셨어. 다신 전화 자주 안 한다고 하시는데. 싫어.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또 전화하기 시작하면 그 벌은 나오실걸? 전할 말 있으면 서로 당신 통해서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래도 그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내 안부 당신 통해서 들으라고 할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지내. 걱정된다면서 집착하듯 했던 전화 때문에 더 큰 일이 생긴 이후 시아버지도 제 눈치를 보시게 되었죠. 그 핑계로 전 지긋지긋한 안부 전화에서 해방되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장남인 형만 편애하는 시부모님께 늘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고 해요. 결혼 후엔 자연스럽게 둘째 며느리인 저까지 형님과 비교당하며 살게 되었죠. 네? 저희는 장사를 하라고요? 그럼 너희가 해야지. 누가 하니? 그냥 이번 명절엔 문 닫고 같이 쉬면 안 될까요? 얘는? 그게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아? 넌 뭐가 그렇게 쉬고 싶어? 그치만 저 지금까지 가게 일 도우면서 쉰 날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들어온 후부터 형님은 일주일의 절반은 가게에 안 나오시는데 걔랑 너랑 같아? 왜 넌 항상 그렇게 불만이 많니? 결혼 전부터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을 이어받아 종업하고 있었는데 전 쉬는 날도 없이 일만 시키더라고요. 참다 볼멘 소리 좀 했다고 혼만 내셨지만 그때까지는 저도 시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1년 후 돈이 부족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매출 금액이 안 맞아. 카드 매출은 맞는데 현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는 얘기해봤어? 근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펄쩍 뛰더라고. 형제간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시부모님이 또 장난편을 드시는 겁니다. 네가 제대로 계산한 거 맞아? 양쪽 다 돈을 가져간 적이 없으면 계산을 잘못한 거지. 이 형이나 형수나 원래 돈 슬쩍할 인물들이니? 여러 번 확인했다니까요. 항상 왜 내 말을 못 믿어요? 혹시 네 처가 그런 거 아니야? 요새 제가 카운터를 지킬 때가 제일 많았잖아. 저요? 전 절대 아니에요. CCTV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거 고장난 지 한참 됐어. 그만하자. 뭘 가족끼리 기분만 상하게.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 네? 저 의심하셔놓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급기야 절 도둑 취급까지 하시는데 저도 더는 참기 힘들어서 시댁 식구들과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 후 범인은 아주버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동업도 깨지고 저희 부부는 이사가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도 연을 끊다시피 하면서 지냈다가 몇 년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병에 걸리시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리백숙 맛이 어떠세요? 아휴, 싱거워서 못 먹겠다. 넌 어떻게 된 애가 아직도 음식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드니? 네? 그래도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거니까 제 정성을 생각해서 좀 더 드셔보세요. 됐다. 다음에 다시 해와.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또 저만 부려먹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몸이 아프시니까 그런 거라고 참으며 제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의 건강도 회복이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완치는 됐다지만 요즘 들어 더 기운도 없는 것 같고 혼자서 지내기 힘들어. 너희들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괜찮은 집 좀 알아봐라. 저희 집 옆으로요? 아주버님네가 가까운데 왜 굳이 먼 저희 있는 곳까지? 뭐? 걔들은 장사하느라 바쁘고
애들도 다 컸는데 눈치 보이게 거길 어떻게 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니? 뭐라고요? 누구 일 안 하고 애들도 없어? 엄마는 옛날부터 항상 이런 식이었어. 형 눈치는 보면서 난 그냥 만만하지? 아니, 넌 아직도 그런 소리나 늘어놓는 거니? 내가 차별한 적 없다고 했잖아. 아, 그만해. 나도 안 챙긴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하필 우리 집 옆으로 오겠다는 거냐고요? 형도 알고 있어? 아니, 네 형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난 너희들이 당연히 날 이해해 줄 줄 알았다. 남편도 기가 막힌 눈치였죠. 평생 차별만한 엄마가 몸이 약해지니까 자기를 선택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난 솔직히 반대야. 그동안 우리는 눈의 가시처럼 여기시더니 왜 옆으로 오시겠대? 나도 절대 싫어. 형한테 연락해서 엄마 돌보라고 할 거야. 그래, 난 형님한테 얘기해볼게. 하지만 형님한테 연락했더니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동서, 어머니가 그렇게 정하셨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어머니 한번 결정하신 건 절대 고집 안 꺾는 거 알잖아. 형님, 그 가게 어머니 돌아가시면 형님 부부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머니도 형님이 더 돌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동서, 벌써 그런 계산까지 한 거야? 뭐 당연히 우리 주시겠지만 혹시 알아? 동서가 어머니 돌보면 가게 집은 좀 주실지. 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머니 곁에서 모실 생각도 없어요. 분명히 제 입장 전달했으니까 끊을게요. 재산은 자기네가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떠넘기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가 기어이 저희 집 옆으로 이사를 오신 겁니다. 대충 밀고 들어오면 언제나 그랬듯이 저와 남편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희도 보란듯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결국 장남집과도 저희 집과도 거리가 멀어져 혼자 뚝 떨어져 살게 된 시어머니는 더는 안 되겠던지 지금은 형님과 아주버님 부부를 귀찮게 하면서 살고 계세요. 저희 옆으로 이사 가지 말라고 시어머니를 말려줬으면 형님이 독박 쓰는 일도 없었을 텐데 혹 떼어내려다 혹 붙인 셈이니 쌤통입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된 건 결혼 후 제 앞으로 작은 차를 하나 장만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너까지 뭐하러 차를 샀어? 요새 기름값도 비싸고 차 2대면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데? 네, 그래서 경차를 샀어요. 그이 없을 때 급한 볼일 생기면 필요하기도 하고 사업하다 보니 없으면 불편해서요. 그럼 꼭 쓸 일 있을 때만 타고 아껴.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으니까 문제야. 남편과 저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차를 샀을 때는 아무 말 없으셨으면서 저한테만 불만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잘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오랜만에 절 만나러 와줘서 백화점 안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 커피 한잔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딱 마주친 거예요. 점심시간도 아닌데 너 여기서 뭐해? 한참 일할 시간 아니야? 아, 어머니, 제 친구가 저 만난다고 먼 길을 와서요. 지금 바쁜 시간도 아니라서 그이한테 잠깐 맡기고 나왔어요. 뭐? 그럼 네 남편은 혼자 일하게 두고 넌 한가하게 커피나 마시고 있단 말이야? 금방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쇼핑하러 오신 거예요? 난 친구랑 스카프 하나 사려고 왔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가는 길이다. 아무튼 빨리 먹고 들어가. 일하는 사람, 커피 먹는 사람 따로 있나? 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그 일을 언급하면서 못살게 구시는 겁니다. 밖에서 커피 한 잔 먹는 값 아껴서 적금을 든다고 생각해봐. 너 그 돈 무시 못한다? 어머니,
근데 저 커피 그렇게 자주 안 마셔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집에서 한 잔 타 마시고 밖에서 사 먹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 저번에 카페에서 먹고 있던 건 뭐야? 누가 봐도 커피더구만. 그건 친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저희 집에 가서 먹자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사 먹으러 갔던 거죠. 친구 것도 네가 계산했겠네? 네, 그것 봐라. 그 돈이 다 얼마야? 안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한 잔 한 잔 쌓으면 큰 돈이야. 그 돈을 한 달 모으고 1년 모으면 목돈이 되는 거지. 며느리가 밖에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있는 모습을 본 게 그렇게 충격이셨는지 시도 때도 없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일 아니라는 듯 듣고도 늘 모른 척 했었고요. 결국 열받은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죠. 반찬이 이게 뭐야? 지금 이 나물 하나랑 밥을 먹으라는 거야?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커피 한 잔 값도 아껴서 적금 넣으라고 하시잖아.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커피를 자주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줄일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쓰는 데서 아껴야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 먹고 어떻게 살아? 다른 데서 줄이면 되지. 그래? 그럼 당신이 담배랑 술값 줄이면 되겠다. 그 돈 줄여서 적금 넣고 어머니 보여드리면 되겠네. 아, 왜 나까지 끌어들여? 어머니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니까 그렇지. 이참에 우리 차도 팔고 지하철 타고 다닐까? 나한테만 커피값 아껴라, 기름값 아껴라 노래를 부르시는데 실질적으로 돈 더 많이 쓰는 건 당신이잖아.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신다니까? 이렇게 밥 먹기 싫고 당신이 쓰는 돈 줄이기 싫으면 직접 어머니 말려보던가. 그 후 제가 남편이 쓰는 돈을 통제하기 시작하자 몇 차례 다툼이 생겼고 결국 안 되겠던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왜 자꾸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쓸 건 쓰고 살아야지. 여기서 뭘 더 줄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처가 뭐라고 해? 엄마 때문에 나 친구도 못 만나고 저녁에 술도 한 잔 못 마신다고요. 기름값 아끼자고 차도 팔자는데 누구 사업 망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아니, 나는 너희 잘 되라는 뜻에서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엄마 용돈부터 줄여도 되죠? 난 답답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어. 뭐야? 내 용돈을 왜 줄여? 그럼 그렇게 아시고 끊을게요. 잠깐만! 며느리가 쓰는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떠시다가 본인 용돈만 깎인 게 너무 웃기고 고소했어요. 그 뒤부터 저만 보면 다시 용돈 올려달라고 말하고 싶은 눈짓인데 저기 내 용돈 말인데 어머니 말씀대로 요새 최대한 아끼면서 사는 중이에요. 허리띠 졸라매고 더 열심히 모아야죠. 그럴 때마다 제가 선수 쳐서 아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끼는 사람,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끼고 싶으셨으면 먼저 말 꺼낸 사람부터 솔선수범 하셔야겠죠.